자, 2023년 3월 학평 20번 문제였고요. 자, 20번 문제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본질이 뭔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특별히 이제 이런 표현들은 기출에서 나왔던 표현들이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낯설지는 않았던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최고 차항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F형은 1인. 3차 함수 fx와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겼고, 물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자, 요렇게 우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0,1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지난다. 그러한 삼차함수 fx와 자, 양의 실수 p에 대해서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한번 적어 놓을까요? 자, p가 0보다 크다. 이거에 대해서 자,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러면 g 프라임 0은 0이래요. 자, 즉 x는 0에서의 뭐가 미분 계수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제 나조건. 자, 요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자, 우리 기출에서 한번 봤었는데, 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제시돼 있을 때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중심적으로 따지자고 얘기를 우리가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fx 그래프가 지금 0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지금 fx에다가 x 대신에 xp를 넣었다. 자, 위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 요거 자체가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p만큼. 근데 p는 양수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인데, 자,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웠을 수 있어. f 마이너스 p?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음수인 마이너스 p를 f에다 넣어서 그만큼 아래로 내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기출에서도 봤듯이 뭐냐면 경계선의 값을 살짝 넣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p만큼 움직인 다음에 0,0 지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넣어보세요. 0. 그럼 뭐예요? f 마이너스 p.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이 친구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P만큼 이렇게 갔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만큼을 그렸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0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0,0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내렸어. 뭐,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0,0 맞출 수 있도록 내렸어 라고 생각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친구도 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f에 x 플러스 p를 썼다는 것은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p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렇죠. 왼쪽으로 간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생겼다고 했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또 평행 이동 요소가 보이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당연히 뭐 넣어보고 0 넣어보고 바로 아, 이거 0,0이구나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원래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지. 뭐 하기 위해서? 0,0에서 이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0,0을 맞춰줬을 때 이제는 어느 쪽을 고르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뭐 이쯤에다 뒀을 때 얘를 오른쪽으로 p만큼 이렇게 이동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0,0 지나도록 아래로 내렸어요. 자, 그럼 그랬을 때 그 상태에서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x가 0보다 작다 부분이니까 왼쪽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이제 x 대신에 x 플러스 p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0,0 지나도록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상태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고르는 거야, 이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아까 골랐던 부분, 요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라인을 맞춰주는지, 그리고 왼쪽을 고르는지, 그리고 오른쪽을 고르는지가 지금 문제의 요 두 개의 식 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요 얘기예요. 자, G 프라임 0은 0이라는 거. 자, 지금 보시면 아마 느낌이 왔겠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주문, 우리한테 이러한 주문을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요거에 맞춰서 이제 결과값을 딱 내어줬을 때 그것은 좌미우미가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져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위에 거, 자, 요거 하나 한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 친구가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움직였어.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에요? 요 점이야, 요 점. 왜냐면 요 점이 이제 0,0 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겠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갔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고,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갔어. 자, 그러면 지금 완성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벌써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g 프라임이 0, g 프라임 0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좌미도 0이 돼야 되고 우미도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보세요. 지금 좌미분계수가 0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대충 이제 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윤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옮길 때 여기까지는 옮겨줘야 지금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오른쪽으로 옮겨서 오른쪽으로 P만큼 옮겼을 때 적어도 y 값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무조건 거기가 극대점이 되어야 얘를 다시 원점으로 라인업을 딱 시켰을 때 이 왼쪽을 고를 건데 좌미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금 가하 조건이 우리가 fx를 특이하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동시켜서 각각 잘라서 이어붙인 그래프가 지금 여기 보이는 gx의 그래프인데 g 프라임 0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이동했을 때, 즉 어디까지냐면 요거 말고 여기까지만 각각 했을 때 그 친구들이 y축 위에 극대든 극소든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이 라인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라인업을 해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혹은 뭐 여기 있었다고 쳐볼게요. 라인업을 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 뭐가 된다? 왼쪽에서 미분계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요 밑에 거, 요 친구를 할 건데, 요 친구는 이번에 어떻게 한대요? 왼쪽으로 민대. 자, 그럼 왼쪽으로 밀어서 또 어디에 라인업을 해야? Y축 위에 이렇게 F'이 0 된 지점을 라인업을 해줘야 어떻게 된다? 얘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우미분계수 0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아까 이렇게 선택됐었죠? 약간 이런 식으로 프라임 0이 x가 0에서의 미분계수가 좌미도 우미도 얼마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질문을 아마 이렇게 하겠죠. 선생님, 그렇다면 얘가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 모델일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20번 문제라서 그런지 아예 애초에 원천 차단을 해줬습니다. x 빼기 p가 있고 fx 플러스 p가 있죠. 자, 그럼 이거 두 개가 움직이는 방향성 자체가 아예 반대 방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그래프가 현재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 이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만약에 그리려면 x축으로 p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도 뭐가 안 나옵니까? 미분계수가 0 된 지점이 안 나오죠. 즉, 얘가 이렇게 걸쳐 있어야 오른쪽으로 갔을 때 미분계수가 0 된 지점이 y축에 걸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왼쪽으로 p만큼 이동했을 때도 역시 만약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왼쪽으로 아무리 가도 이 y축과 만나는 지금 그래프의 그 교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느낌이 왔겠지만 이렇게 어중간하게 가운데 걸치고 여기가 오른쪽으로 갈 때 여기 딱 맞게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으로 갈 때 여기 딱 맞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얘가 오른쪽으로 간 만큼과 왼쪽으로 간 만큼을 했을 때
y축에 딱 붙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곡점의 x좌표가, 즉 극대를 갖는 극소를 갖는 x좌표의 센터 값이 y축 위에, 즉 x는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요 세 가지 어떤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보자마자 찝어낸 친구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기함수처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p, 여기가 p, 여기가 0,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그린 다음에, F형은 1이라고 했지? 그럼 위로 한 칸 올라갔겠네. 약간 요렇게 그려놓고, 이제 여기가 얼마다? 0,1이다. 요런 식으로 해놓고 뭘 했을 거다? 바로 그림을 그려놨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걸 이제 처음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 공부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이런 설명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샘 설명을 돌려가면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맞게 그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빨간색이 fx라면 우리가 이제 이 fx를 한번 그려볼 건데, 이 친구를 요거대로 한번 해보면 얘를 오른쪽으로 쭉 P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상태에서 0,0에 라인업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려지는 친구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밑에 건 어떻게 합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자,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p만큼 딱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여기 극소가 어디 위에? y축 위에 오게끔 한 다음에 이 친구를 다시 어디에 라인업을 시켜요? 0,0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오른쪽만 고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다시 얘를 원상복귀 시켜놓고 이제 이런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지금 우리가 3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변곡점에 대해서, 변곡점에는 용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요 점대칭 함수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럼 여기 극대점과 극소점도 이 점대칭 점에 대해서 대칭점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따라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p에 대해서 이 오른쪽에 그려진 이 그림과 여기 플러스 p에 대해서 왼쪽이죠, 왼쪽에 그려진 요 그림과 요 P에 대해서 요 오른쪽에 그려지는 요 그림,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서로 점대칭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 둘이 띄어서 여기다 하나, 오른쪽 팔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으니 당연히 얘네들은 두 개 다 0,0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서로 다른 두 가지 색깔로 표현한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누구다? GX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gx의 그래프에서 0부터 p까지 gx, dx가 20이래요. 자, 그럼 요 얘기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0은 어디예요? 여기가 0이지 뭐. p는 어딥니까? 적당히 어딘가가 이제 p가 되겠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기존에 원래 여기가 p였을 테니까 이렇게 올려서 지금 잘 보시면, 자, 요거 없는 게 아마 좀 편할 텐데, 자,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쇽쇽쇽쇽쇽 해가지고 여기 0부터 p까지 요거의 요 아랫부분, 요 부분을 지금 적분한 게 문제에서 값으로 준 얼마다? 20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원래 오리지널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오리지널 그래프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p겠죠? 그랬을 때 가상에 이렇게 축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만약에 0이라면 0부터 p까지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p부터 시작하니까 p부터 몇 p까지라고 하면 되겠어? 2p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을 여기 얼마부터 p부터 얼마까지 2p까지 어떤 부분?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적분한 값이 20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 자, 우리가 뭘 모릅니까? 현재 여기나 여기에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여기가 지금 P고 여기가 지금 2P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마치 X축처럼 놨을 때 P부터 2P까지 요 모양을 뭐 한다? 적분한다. 그리고 그게 얼마다? 20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좋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그림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좀 쉽게 문제를 좀 풀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존에 있던 fx의 식부터 정확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 fx의 식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p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p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p, 여기는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비율 관계 조금만 더 가봅시다. 지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이 친구를 그냥 없애볼게요, 둘 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2p가 되는 거죠. 아이고, 너무 왼쪽으로 왔는데, 이 친구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 비율 관계에 의해서 2p가 되는 거고,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싹 내렸을 때,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원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fx의 식도 그렇지만 좀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fx의 식은 현재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라고 한다고 치면 요렇게 놨을 때 지금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을 알고 있죠. 그래서 뭐 1대 루트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님이랑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fx의 최고차가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f0은 1이라고 했으니까 fx의 식은 물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f'x가 일단 최고차항수 3에 그 다음에 x-p, x 플러스 p 이렇게 그죠? 왜요? 지금 여기서 미분계수가 각각 빵빵 되니까 이렇게 놓고 그러면 요거 자체가 지금 3에 이제 x제곱 빼기 p제곱이니까 우리가 3x제곱 마이너스 3p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fx의 식은 이제 부정적분 하면 되니까 x 얼마에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p 제곱에 x 그 다음에 0,1제곱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fx식을 만들고 계산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죠? 자, 괜찮긴 한데 근데 우리가 좀 그러지 말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요 그림 자체를 좀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현재 여기가 요 지금 제가 한 요 초록색 선이요. 요걸 그냥 우리가 새로운 X축처럼 생각해 가지고 요 그림을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fx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요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식을 쓴다고 치면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돼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금 요거와 만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거를 만약에 x축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x-p 그죠? 그 다음에 제곱 x 플러스 2p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게 fx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왜요? fx는 지금 현재 요게 x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 x축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가 y는 1이라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값을 좀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제 뭐 이제 여기랑 여기다 이제 이 여기랑 여기에 높이 차 이용해도 되지만 얘 자체가 지금 0, 얼마예요? 0,1이죠. 1. 그죠? 그러니까 0,1이니까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지금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적분하면
여기서 P부터 2P까지를 적분하면 요 부분이 되는 거잖아. 자, 다시 한번 요거 설명 다시 해볼게요. 자, fx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0, 0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P제곱 곱하기 2P가 됩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2P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p 값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p 세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fx의 식은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fx의 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넓이만 20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지 말고 지금 뭐라고? 여기 지금 요걸 x축으로 놓는 그냥 새로운 함수를 넣고 그 함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그걸 우리가 한번 hx로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놓고 요걸 우리가 hx고 요게 x축이라고 한번 놔볼게.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게 hx니까 이 h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까? 당연히 p부터 2p까지 적분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가 접하고 여기서 통과한다. 이게 X축이다. 요거가. 그리고 요걸 우리가 HX 놓는 거예요. 여기가 0,1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X축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 모르는데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은 기하적으로 여기서부터 극소부터 P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식을 이렇게 임의로 썼고 그 다음에 P부터 2P까지로 하게 되면 요만큼을 해당하는 그 넓이인 거고 그것이 2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 요거 적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귀찮게 생겼죠? 요거 그대로 적분하시면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분할 때도 좀 팁이 필요한데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을 좀 쉽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 이거 전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는 게 어려우니까 요걸 단순하게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요 지금 적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적분을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p를 넣으면 돼. 자, 그러면 요만큼은 어떻게 바뀔까? x 플러스 p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니까 결국 이거는 x 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도 x 플러스 p를 넣게 되니까 x 플러스 3p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 구간도 바꿔야겠죠. 자, x 대신에 x 플러스 p를 넣었다는 건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같다는 거니까 우리가 구간은 마이너스 p만큼을 적용해서 0부터 p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요거에다가 뭐 하면 요거 자체 죄송해요. 지워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0부터 p까지 하면 요거가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만 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여기 x 세제곱 더하기 3px 제곱이 되니까 자, 이거 자체 적분하면 4분의 1x 4제곱 더하기 px 세제곱이 되겠고 자, 얼마부터? 0부터 p까지. 자, 그럼 p 대입하면은 4분의 1 p 4제곱에다가 그다음 그냥 p 4제곱이 되니까 우리는 4분의 5의 p 4제곱이 얼마다?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는 여기다 5분의 4를 곱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5, 4, 20이니까 16이 되겠고 그럼 p 4제곱이 16이니까 따라서 p는 풀마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p가 2니까 여기가 2,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F5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비율관계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뭐 비율관계 뭐 1대1대1대1 말고요. 요렇게 우리가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요거 대 요거가 1대 루트 3인 거. 뭐 이거 이용해도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지금 요거랑 요거 사이에 높이 차가 얼마입니까? 높이 차. 구할 줄 알죠? 자, 요거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도함수 그리면 지금 요거를 이제 요거 그냥 실제로 f라고 해볼까요? 요거 x축 아니라고 치고 자,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요 친구가 f 프라임 x가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요만큼의 넓이가 뭐랑 똑같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높이차랑 똑같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러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f 프라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얼마예요? 자, f 미분한 거니까 3으로 내려오겠고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의 세제곱이니까 6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자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의 세제곱이니까 1은 2, 2, 3, 6, 2, 2, 3.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 차이가 3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맞죠? 그러면 현재 여기가 가운데 1이니까 1에서 몇 칸 내려갔다? 16칸 내려갔으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15.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7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뭐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4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뒤에 마이너스 15 붙어서 여기다 우리가 얼마 넣게 되면 5를 넣게 되면 5 넣게 되면은 3의 제곱 9 곱하기 9 81에서 15를 빼니까 얼마? 6, 그 다음에 7에서 1 빼니까 6, 그래서 6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극대극소값 차이가 아니라 비율, 우리가 이렇게 딱 변곡점 지나갈 때 우리가 교점을 알면 1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fx 마이너스 1은 이라고 한 다음에 자 x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자 다시 한번 요만큼이 2니까 요만큼이 얼마다? 2 루트 3이다. 그럼 여기가 2 루트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루트 3 x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x에 x 제곱 빼기 4, 3,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x 세제곱 빼기 12x니까 따라서 fx는 1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1 이렇게 보셔도 역시 f5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125에서 60을 빼면 65가 되고 여기서 1 더해서 66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두려워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극대극소의 높이차를 이용해서 여기서 요만큼의 차이를 이용해서 요 라인이 얼마인지 요 라인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아니면 변곡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1대 루트 3인 걸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제가 어떤 부분의 포인트라고 보면 되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이 친구는 뭐다? 이거와 이거 콜라보에 의해서 결국에는 뭐다? 변곡점이 0이고 그 다음에 극대를 갖는 그리고 극소를 갖는 요 간격이 각각 p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마이너스 p에서 극대, 0에서 변곡점, 그 다음에 p에서 극소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1, 요게 변곡점의 좌표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에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만나서 gx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gx를 만든 다음에 0부터 p까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fx 그래프에서 p부터 2p까지니까 요만큼을 구하면 되니까 이거는 굳이 fx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임의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렸다가 지금 지워졌는데 임의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아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마치 X축처럼 하는 친구를 우리가 그래프를 구했죠. 그래서 P부터 얼마까지, 이 P까지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 친구를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요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이동을 하자? 평행 이동을 하자. 그래서 요게 이 문제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평행 이동을 하면 계산이 단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fx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구해내서 F5까지 구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고, 20번 문제 친구는 까다로웠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공부해 두시면 되겠죠.